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우한 택시 기사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우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700만 네트워크 택시 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도심의 한 도로에 싱싱거리는 차량들 사이로 속도가 다소 느린 흰색 전기차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앞 좌석 두 곳은 아무도 없고 핸들은 저절로 돌아가고 뒷좌석은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업 바이두가 출시한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두문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상하이, 충칭, 지난, 우한, 기타 도시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한 우한 시민이 로봇택시를 호출해 탑승한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원래 맞은편에서 차를 탔는데 저쪽에서 멈출 수 없다고 저에게 반대편으로 오라고 해서 저는 지금 크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한가운데에 멈추면 위험한데 대체 어떻게 타라는 건지 정말 위험한데 이봐 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밖으로 가면 안 돼. 이봐 거기 서봐. 내 옆에서 서야지. 거기 서면 내가 어떻게 타지? 내 옆에 세워야 내가 탈 수 있지. 도로 한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타지? 나더러 결제하라고 하네. 맙소사. 여기서 어떻게 결제하지? 왜 가버리지? 이봐 내가 부르는데 어디가? 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맙소사. 뛰느라 힘들어 죽겠다. 한 정거장을 뛰어서 겨우 차를 탔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절대 무인차 부르지 마세요. 도로 한가운데 세우거나 저 멀리에 차를 세워 달려가게 만듭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봐, 안 틀렸지? 이봐, 갑자기 차를 세우지 말라고. 방금 옆에 전기차 지나가는데 갑자기 급정거하다니. 그리고 대낮에 타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는 나를 원숭이처럼 쳐다봅니다. 창가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네요. 저를 원숭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도착했네? 그럼 내려야지. 잘 가. 잘 가. 이 로봇택시는 다른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이 미니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 주문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도착한 후 승객은 차량 뒷문 근처의 작은 화면에 휴대전화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해야 차량 잠금이 해제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탑승한 후 승객 앞의 화면에도 운행 시작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승객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로봇택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한시는 자율주행 택시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지역으로 500대 이상의 차량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0대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24시간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한 시내에서 10km당 요금은 약 4위안에서 16위안이며 전통 택시나 온라인 예약 택시는 18위안에서 30위안입니다. 후베이 발표에 따르면 로봇택시는 차량당 일일 최대 20건 이상의 주문을 받으며 우한 지역의 총 주문량은 600만 건을 넘습니다. 이는 전통 택시 기사들이 하루 20건의 주문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이두의 2023년 1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 주문 비율이 55%를 넘었고 4월에는 70%까지 증가했으며 앞으로 몇 분기 안에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는 몇 명의 온라인 예약 택시 기사가 있을까요? 중국 온라인 예약 택시 감독 정보 교환 플랫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급된 온라인 예약 택시 운전면허증 수는 2020년 10월 254만 5천 장에서 2024년 4월 540만 6천 장으로 112.4%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사가 온라인 예약 택시와 일반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택시의 등장은 기사들의 실직에 대한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이들은 로봇택시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한의 택시 운전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온라인 예약 택시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다며 로보택시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지 말고 지역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네트워크 택시에 반대합니다. 현재 많은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예약 택시 기사들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택시 운전은 원래도 힘든 일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 택시는 우리 기사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증기 엔진의 탄생으로 인해 볼가강의 마부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 기사들을 짓누르는 마지막 풀잎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로 온라인 예약 택시 기사와 배달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배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최상위라는 네티즌은 중국 전역의 온라인 예약 택시 기사와 택배 및 배달 인원이 2,350만 명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됨에 따라 2천만 이상의 가구 생계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자율주행 택시의 도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공포감을 느끼게 할까요? 10년 전 온라인 예약 택시가 처음 나왔을 때 택시 기사들도 강하게 반대했지만 온라인 예약 택시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약 택시와 자율주행 택시가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라인 예약 택시는 전통적인 택시를 대체했지만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온라인 예약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약 택시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이는 과학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의 도입과 보급은 사람들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회 전반이 자율주행차로 바뀐다면 교통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는 장점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택시뿐만 아니라 배달 및 택배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점점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본다면 전국에 14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운전할 사람이 부족한가요? 배달원과 택배원이 부족한가요? 답은 명백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60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예약 택시 기사가 있고 450만 명 이상의 택배원, 1,300만 명 이상의 배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의 총고용 인원은 2,350만 명을 넘으며 그 뒤에는 2천만 가구 이상의 생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세 가지 산업이 모두 자율주행 기술로 대체한다면 모두들 생각해보세요. 신산업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생긴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력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높지 않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네티즌들은 자율주행 택시의 장점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으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즉 악취가 없고 우회하지 않고 에어컨이 있어 사람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로봇택시를 타보고 꽤 괜찮다고 피드백했습니다. 택시비는 10km마다 3.9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에 탑승한 후 내릴 때 문이 열리지 않아 로봇택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차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차가 그 자리에 멈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우한거리에서 자율주행 택시 2대가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아 교통 혼잡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차 안에 운전자가 없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이 한 자율주행차에게 빨리 가라고 지시했지만 차량은 이해하지 못한 듯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로봇택시가 실제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원격으로도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술 발전이 일반 시민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술 발전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현재 모든 자원이 대기업과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일반 시민에게 진정한 이익이 될까요? 대기업이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야 하겠습니까? 살겠다고 힘들게 가난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살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기업들이 하는 일입니다. 로보택시의 뒤에는 외국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거물들이 국내에서는 독점하여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네티즌은 로보택시의 현재 가격 우위가 자본에 의해 보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빠르게 상장해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보택시의 인기가 급증한 바이두의 홍콩 주가는 12% 올라 5배나 급등했습니다. 바이두 부사장 왕인펑이 보고한 운영비용에 따르면 한 대의 차량 하루 운영비용은 500위안에 달하고 하루 평균 주문수는 20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매십 킬로미터마다 3.9위안의 비용이 드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차량 감가상각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운영하는 것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디 온라인 예약 택시가 처음 출범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10km까지는 무료였고 첫 탑승 시에는 1위안만 지불하면 됐습니다. 그래도 디디 운전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디 회사에서 추가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디디는 6년 동안 총 1,000억 위안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디디 창업자 청웨이의 자산은 3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자본의 비밀을 밝히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령 당신에게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에게는 제품도 없고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가 회사 지분 20%를 넘기고 500만 위안을 투자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 회사의 가치는 2,500만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투자자는 아직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다음 라운드의 투자에서 다시 지분 20%를 넘기고 벤처 캐피털로부터 2,500만 위안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회사가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이미 1억 2,500만 위안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전 투자자가 보유한 20%의 지분은 2,500만 위안의 가치가 됩니다. 이때 회사는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치를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상장하면서 자산이 50배로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회사 메이투안은 159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상장 후 100만 달러를 투자해 8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41억 달러의 손실을 본 징둥도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상장 후 24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운용의 비밀입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가장 높은 시점에 후속 투자자에게 팔아 차익과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황은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법률과 안전규정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가 법률과 규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법적, 재정적 도로 권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나은 실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차가 다른 국가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계속 운행되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을 연마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며 실업률 문제도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